하루의 경제 이슈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연초 국내 증시의 반등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2% 가까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코스피는 단번에 2480선 회복하는 저력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다시 국내 주식을 사들이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강한 반등장을 기대해도 좋은 것인지 오늘 경주마에서 이분들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박 부장님. 오늘 외국인도 좀 강하게 들어오는 매수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월요일도 갈 수 있을까? 네. 오늘도 또 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서는 뭔가 국내 주식에 대한 패배론이라든지,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살만하면 팔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틀 연속, 특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선물을 1조 2천억 정도, 근데 장 끝날 때는 7천억으로 마감하긴 했는데 선물 플레이가 파생 포지션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생 포지션이 이번 주 목요일이 만기라는 거죠. 그러면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기를 앞두고 수요일 날은 삼성전자에서 실적 발표가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 사이에 MS에서 AI 투자를 증액했다. 그 컨셉을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면서 IT 업종에 굉장히 큰 훈풍을 일었고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도 좋긴 좋았지만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는 비록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판 거 치고는요. 네. 그렇지만 이게 바스켓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추세를 깰 염려는 적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을 보면 이제 오후장 들어 상승폭이 점점 좀 확대되는 이런 양상을 보였더라고요. 신학수 대표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은 오늘 주가 올라온 부분에서는 기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이틀 연속 올라온 거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그리고 오늘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매수세는 그 매도만 안 나와도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여건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 매수세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건가, 이것은 우리는 꼭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 부분에서 반등 라인에서 들어온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부분에 조정 여건도 분명히 생각을 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꽤 상승폭이 컸습니다. 2480선 네. 회복했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참 오랜만에 뭐라 될까요?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네, 본격적으로는 이제 1월 초부터 해서 1월 2일자부터 해서 낙폭과대 섹터의 반등이 좀 크게 나왔고,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섹터의 순환매가 나타남에 따라서 오늘은 전기전자,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세가 시장에서의 가장 안정감을 주는 상승세였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에서는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도 2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큰 폭의 매수가 들어와줬고요. 2,900억 원 정도. 삼성전자는 그보다는 조금은 좀 부진합니다. 한 950억 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일단은 SK하이닉스는 약간은 좀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정도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2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다.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은 우리 시장에서 우리 지수 진짜 지금 저평가 맞아? 바닥 찍은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도 금요일장에 의해서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는 점은 사실 2차 전지 섹터는 뭐 전기전자 쪽보다는 지금 모멘텀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 유입이 됐다라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어찌 보면은 좀 저가 매수, 반발 매수세가 연초부터 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증시를 좀 진들러 왔던 악재들이 여전하거든요. ING예요, 다.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다라는 거는 뭔가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좀 포착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단 이벤트를 앞두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라든지 이번 주에 고용도 좀 있죠. 네. 그러나 이벤트를 앞두고 미리 선반영한 측면은 분명히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 항상 이맘때쯤 했을 때 외국인들이 추가 매수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요, 장 한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직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이닉스 진짜 9%에 끝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더 그러니까는 솔직히 다들 몰랐다는 거죠. 어찌 그게 막판에 좀 반납할 줄 그렇죠. 알았나 보죠? 여태까지 우리의 반응 자체는 윗꼬리를 달고 외국인들이 그래도 삼성전자 2% 플러스 정말로 네. 이랬는데 이게 매수세가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프로그램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프로그램은 저희의 허를 찌를 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허를 언제 찌르냐면은 뭔가 최근에 우리가 전국적인 이벤트도 있긴 있었지만은 증시가 좀 싼 국면, 저평가 국면에 있을 때 한 번씩은 들어와요. 아무리 저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저평가 국내 증시가 막 12배 정도, 13배 올라갔을 때는 그래 크게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좀 비싸더라도 매도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쌍끌이로 들어왔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만큼 매도세가 그렇게 없습니다. 이미 털릴 만큼 매도할 만큼 한 분들은 이미 매도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삼성전자 기준으로 역대급 저평가, 하이닉스도 지금 PER 환산하면은 2025년도 퍼 기준으로 5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 싼 국가를 싼 구매는 주식을 세게 들어왔다.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이었다. 굳이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게 외면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원래 있는 레벨을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기술적으로 봤을 때 2480포인트가 쫙 걸리긴 합니다. 이평선이 걸리는 구간이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내일 갭상승이 통 나오게 되면 분위기 또 달라져요. 이게 지금 근데 이거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장 끝나고도 월요일 어떻게 될까 다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도 또 물어봤을 때 내일 외국인 들어와야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만기 전까지는 한번 추세가 되면은 한두 번 정도는 크게 꺾이는 정도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 오늘 소부장 올라온 거 보셨을 텐데 정말로 자신감 있는 매수세거든요. 여태까지 자신감이 있는 매수세다. 예, 이거 여태까지 제가 뭐 매매를 할 때 자신감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내일 빠질 것 같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은 반신반의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매수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거 어떻게 하냐? 종가까지 다 올랐잖아요. 종목들이. 끝까지 큰 양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오늘 밤에 미국이 갑자기 엔비디아가 5% 이상 부러지거나 그러면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CES가 조만간 있기 때문에 젠슨항 CEO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도 한 번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시장에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오후까지 어라 보니까 이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 오늘 시장은 결론 제가 보기엔 자신감을 얻은 증시.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광기라든지 이런 부분 들어오지 아직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주식을 보던 대로 좀 보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기까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아이고, 더 올라야죠. 뭐 다 빠질 분들 다 빠지고 나서 그럼요. 예. 아까 말 자신감 있는 매수세만 와도 지금 시장은 충분히 온기가 돌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자, 오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증시가 좀 기대감이 많이 좀 반영이 됐냐? 아마 CES가 아닐까 싶어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죠. 뭐 내로라 하는 기업들 다 모이고요. 유명한 기업인들 와서 기조연설, 뭐 기자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다 내놓습니다. 올해도 유독 좀 기대가 몰리는 면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장에서도 신 대표님 네. 분명히 CS 기대감이 크게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뭐 반도체 움직임 부분도 분명히 그 여건에 있는 상황이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 증시와 CES에 대한 부분을 접목시키는 것은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생각이 약간 다를 수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말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 거고, 이 들어온 부분이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들어온 부분이 훨씬 더 커요. 네. 이거는 진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 포인트가 46포인트 올라왔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얼마 들어왔는지 아세요? 거래량 별로 없어요. 코스피 8조 네. 조금 간신히 네네. 넘었어요. 네, 거래대금,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러니까 바로 금요일 날이나 이때보다 크게 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 공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격적 공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작은 거래량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 그 기대감을 CES가 줄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올라온 부분에서 우리 그 차장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윗꼬리가 없어요. 그냥 밀어 올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올 물량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밀어 올린 거죠. 근데 이거는 오래 가기보다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는 거죠. 한 번 정도 조정에 대한 여건이 분명히 있는 이후에 움직여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일단 조정은 어느 시점에선 올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지금 네네. 이 오르는 장세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이고 네. 염 차장님은 네. 어쨌든 CS 기대감이 오늘 뭐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10% 가까이 뭐 아주 맞아요. 급등세를 연출했으니까 네. 이슈를 제껴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난주 CS가 이제 7일 내일부터 개막을 하죠. 현지 그렇죠. 시각으로. 네. 근데 지난주에는 CS에 대한 효과가 전기전자 쪽으로는 안 갔고 로봇 쪽에서만 먼저 선반영됐었고요. 본격적으로는 이제 오늘부터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전자 우리 IT 종목들이 오늘은 CS에 대한 효과를 가장 크게 좀 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로봇에서 전기전자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주객이 전도됐다가 정상적으로 좀 돌아온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이제 기조연설을 첫 번째로 할 예정이고요. 거기서 이제 AI 쪽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겠지만 뭐 로봇에 대한 인사이트도 동시에 제시할 것이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는 로봇 쪽과 함께 수급의 이동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젠슨 왕의 기조연설에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오늘 소부장 종목들 말씀하셨는데 소부장 종목들 오늘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쪽도 저는 일부 CS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최근 연말부터 연초까지 낙폭과대 섹터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소부장도 낙폭과대 섹터예요. 네.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작년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40~50% 빠진 종목들 많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CS에 대한 효과가 동반해서 좀 작용을 했다. 뭐 개별적인 모멘텀을 움직이는 쪽은 좀 다소 부족했고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같이 동반해서 이번 한 주는 당분간은 좀 흐름이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오늘 9%까지 지금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거 보고 지금 20만 원대 지금 터치할 것 같거든요. 네. 정말 어느새 또 20만 할것 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또 투자자들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갑자기 증시는 알아서 오르고 있고 오늘 안 그래도 저희 고객분들 연락하셔서 뭐 살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고 이제 지금 이제 투심이 조금은 좀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서 이번 한 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CS에서 정말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터져 나올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섹터가 오늘 강했으니까 이 질문을 좀 드린다면 업황이 좀 꺾였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그 전통적인 메모리 칩 쪽에 업황이 꺾였다고 했고 이번 주에 4분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 CS를 맞았고 CS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다. 그럼 이게 지속 가능하냐라고 보는 거죠. 일단 내일 열고 나서 젠스항 CEO가 HBM3 이 얘기를 어떻게 할지부터 시작을 해서 로봇 얘기를 어떻게 할지 혹은 의료 AI를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가 좀 주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중국 뉴스 보시면은 이구안신 정책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우리 여태까지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지 못했다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레거시인데 레거시의 대표 주자인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교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거는요 밑단에서 자극하는 겁니다. 좀 약간 그리고 1월에서 2월 사이에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아시죠? 네. 그럼 스마트폰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기대감이 항상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데이터 보면은 늦어요, 항상.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항상 작년을 좀 빼놓고요. 매월 1월 달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XR, VR 관련주라든지 혹은 모바일 관련주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주식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뭔가 스마트폰 부품주다 하나 이렇게 치부돼서 오르는 게 아니고 대부분 종목들이 합쳐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봤을 때 이게 반도체 장비주가 올라오는 건지 어쩌면 이게 휴대폰 부품주가 올라오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지금 다 같이 올라오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전은 제가 보기엔 중국 같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이전에 우리가 한 6월에서 7월 사이에 부양책 냈을 때 아마 그런 기대감 충분히 있었던 걸 기억을 해요. 하지만은 이번 시기에는 조금 다를 것 같다라는 거고 3월 달에 또 양해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양해 전까지는 중국에서 지금 정책 기조, 예를 들어서 소비 부양책이라든지 정책 부양책 완화 기조 같은 경우는 꺾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기대감이 반도체 훈풍을 넣은 것 같아요. 물론 수급은 저희 아시다시피 이제 프로그램 수급 그리고 만기일 수급이 있긴 있지만은 그 역시 이런 것들이 같이 믹스가 돼야지 오늘처럼 상승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이 가로질러가는 변곡점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런 뉴스단 하나로 시장에서는 아직 안 돌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닥권에서는. 네. 근데 이 그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1월 데이터가 2월에 나오게 중국 거가. 그러면 진짜로 많이 매매가 됐다. 봤을 때는 이미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투자자분들이랑 우리랑 헷갈리는 이유가 항상 이런 간극에서 나오는 거죠. 뉴스 하나 때문에 오르지만 투자자분들은 아직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 네. 이게 좀 국내 시장에서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중국 13억 인구의 모바일 교체 수요가 도래했다. 이에 따른 기대감, 레거시 반도체의 예. 훈풍. 맞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은요, 우리가 기대감이 아예 없는 섹터입니다. 이제 완전 예, 레드오션화 그렇죠. 됐다고 보죠.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의 변화의 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좀 달라질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신 대표님. 네. 반도체 섹터 강세. 사실 이제 밤사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가까이 네, 올랐어요. 네네. 전반적인 훈풍이 좀 불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란 말이죠. 네. 이게 우리 기업 특히 삼성에 대비를 해봤었을 때 상당히 바뀐 건 없는데 일단은 지수는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여전히 경계감을 갖고 보시는 건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계감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바닥에서 올라온 부분은 있어요. 네. 그리고 아직 덜 올라온 여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확고한 부분이 적은 거잖아요.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엄청 많이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캐파가 줄어드는 그런 여건에 해당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기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역시 이번 주에 그렇게 세게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그 예측치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이 적었잖아요. 네. 다만 SK하이닉스는 올라왔죠. 그 SK하이닉스가 올라온 게 바로 젠슨황 아니면 HBM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딛고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보여주는 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HBM3E는 아니에요. HBM 4겠죠. 그렇죠. 네.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HBM4로 넘어가서 움직일 때에 그때의 그 주가에 대한 상승력 이 부분이 만들어질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 삼성전자에 대한 바닥 구간 그리고 바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차라리 SK하이닉스가 위치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 현재 상황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있는 여건은 분명히 맞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할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주가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둘 다 올라왔지만 극명하게 가려지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반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통합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래 이거였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온 부분에서 오늘 선물 마이너스인 거 아세요? 들어왔다가 뺐어요. 그러면 벌써 빠르게 지금 시장은 또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움직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SK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엔비디아 팀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게 나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일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내리고 SK하이닉스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부분이 더 크게 올라온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경계심은 삼성전자의 잠정 시점까지는 꼭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움직이는 부분이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의 트레이딩 전략적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기적 플레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의 회복은 아직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정말 레거시 쪽과 HBM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 오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HBM 고사양 칩 TC본더 7번째 공장인가요? 네. 그것도 새로 착공했다고 하고 이쪽 HBM은 계속 뭔가 이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맞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은 이미 분리해서 보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실 좀 가르는
부분이 HBM 시장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이번에 이제 8일날 잠정 실적 발표에서는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기대치를 이미 낮춰놨기 때문에 뭐 완전 쇼크가 나지 않는 이상은 보합 정도, 시장에서의 기대치의 보합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크게 더 밀리는 가능성은 좀 없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다시 저점을 딛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HBM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속도감을 내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CES에서는 아쉽게도 그에 대한 호강을 강하게 받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지금 이거래 연속 뭐 소금액이지만 들어왔거든요. 수급적으로 만약에 밀어올린다고 하면 그것 또한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프로그램이 밀어올리는 것처럼 그냥 외국인들이 밀어올리면 또 별 수 없어요. 시장은 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는 지금 모멘텀보다는 수급적인 영향이 조금 더 클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젠슨황이 무슨 말을 하고 누굴 만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젠슨황이 이제 기조연설 예정이 돼 있는데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최태원 SK 회장과의 회동,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삼성 경영진과의 회동, 뭐 더 나아가서는 뭐 로봇과 뭐 양자를 비롯한 뭐 여러 화두들을 젠슨황이 기조연설에 던질 것이다. 이거에 따라서 막 증시가 달궈질 수도 있고 뭐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좀 미진할 수도 있고. 일단은 최근에 실적 없이 올라온 섹터가 한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기대감과 꿈을 먹는 섹터가 우리가 하루 정도 지나서 젠슨황 CEO가 얘기를 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만약에 없다 싶을 때는 코리아 시장의 전형적인 형태인 일부 세론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톤으로 세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만약 예를 들어 로봇에 집중이 될지 혹은 HBM3 물론 다 얘기를 하긴 하겠죠. 네.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젠슨황 CEO가 얘기한 것들에는 단서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 SK 회장 최태원 회장과 만난다고 아마 그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러게 되면 최근 제 뉴스 보니까 블랙홀 관련해서 네. HBM3 발열 그러니까 수율을 좀 잡아달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블랙홀이 지금 대량 양산을 앞두고 나서 일단 좀 오를만 하면 항상 좀 어떤 발열 문제가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 국내 관련 냉각 관련주 이런 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어떤 톤으로 말하는 대로 국내 증시가 나타날 것 같은데 국내 증시에 가장 직격탄을 맺힐 가장 큰 요구는 이번에서 삼성 얘기를 해줄지 안 해줄지. 이게 삼성전자가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 어닝이 1분기에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가 어닝을 넣을지 안 넣을지를 판단하는 군수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만약에 얘기가 없다면은 그래도 1분기도 힘들 것 같아. 3분기로 넘어가. 근데 조만간 뭐 커밍 순이라든지 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온다면은 했잖아요. 젠슨황 근데 희망한다, 뭐 칩도 들고 사인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기대감이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거의 고점대 40%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 것도 레거시 하나로만 움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재료가 남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되지 HBM 않은 관련한 거가 조금만 있더라도 이게 대표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거래량이 없는 상승이거든요. 네. 거래량이 없는 상승은 매도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만 호재가 나면 빨리 움직이는 거. 지난주에 글로비스가 15%씩 올라간 거 다 보셨잖아요. 그 큰 대형주들이. 지금요 국내 수급은요 지금 탈탈 털린 상태라서 대형주건 소형주건 중형주건 호재 나오면 빨리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네. 물론 그 다음까지 연속성은 좀 어렵긴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몇 달 동안에 기술 진전이 꽤 됐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젠슨황 CEO가 뭐 삼성전자, HBM, 커밍순 예. 뭐 이런 조금이라도. 언급을 조금이라도. 해주면 예. 시세 분출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마 그런 부분은 적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네. 실제 젠슨황 CEO가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알 수 없죠. 상황이지만 네. 차세대에 대한 여건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AI 칩에 대한 주문형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달라져요. 이때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분야가 곽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가 반등된 부분은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탄탄하게 움직여서 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정말 수급적 부분에 자금이 유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너무 불안한 시장의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든 아니면은 경제적으로든 다 마찬가지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이 안정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일단은 반등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적 부분으로 외국인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16단 그 HBM3 이 16단 샘플을 SK하이닉스가 공개를 네. 했어요. 그건 또 다른 네. 영상이겠죠. 저도 젠슨항 한번 좀 예측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예측해 주십시오. 네, 그 좋습니다. 젠슨항이 이번에 삼성전자 언급해 줄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똑같이 AI 쪽 반도체 HBM 얘기하면은 이번에 안 돼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엔슨항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로봇용 소형 컴퓨터 젠슨 토르에 대한 네. 상반기 출시 예정을 이야기하면서 엔비디아는 지금 HBM 쪽뿐 아니고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엔비디아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젠슨항의 입에서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다소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래 자연스럽게 HBM 쪽도 수혜를 보겠지만 그 외에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저는 뭐 로봇 쪽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요. 그와는 또 별개로 기존에 하던 영역인 HBM 말씀하신 부분, 네. 그 부분은 오늘 SK하이닉스에서 그대로 반영을- 충분히 반영이 지금 네.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도 이번에 뭐 AI 쪽도 AI 반도체 쪽도 그렇고 SK하이닉스가 이번에 16단에 대한 CES에서 발표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뭐 아주 그냥 정상적인 부분에서 좀 반영된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모빌리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올해 CES에서 모빌리티 스테이지가 처음으로 신설이 된대요. 저도 가보질 않아서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모빌리티와 관련된 아주 뭐 자동차 회사, 뭐 도요타도 이번에 5년 만에 복귀를 한다고 하죠. 모빌리티 관련 기술 제품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가져도 좋겠습니까, 박 부장님? 일단 항상 그 CES에 나오는 처음 새로 하는 화두가 그 해에서는 계속 기술적으로 언급됐던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빌리티 섹터를 우리가 꼽을 때는 자율주행을 안 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율주행을 할 때 기타 우리 국내 종목들 중에서 거기서 제대로 워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제가 보기에는 일단 국내 자동차주가 돼야 되는데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밸류에이션 트랩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싼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크게 뭔가 매매를 하긴 좀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실적 발표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요일부터 삼성전자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대차라든지 이번 달 안에 다 발표를 할 텐데 얼만큼 실적 가이던스를 보여주는지가 일단 모빌리티 더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기술력과 교술력보다는 지금 2025년도에 업황을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업황을 보여주는 거는 또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취임이 돼야 돼요. 취임이 돼서 IRA 크레딧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걸 얘기했더라도 우리가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싼 건 맞습니다. CS 관련 테마주 이야기 잠깐만 해볼까요? 뭐 제가 테마라고 뭐 이렇게 선을 긋는 건 아닌데 양자도 그렇고요, 로봇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소위 실적 없이 일단 주가가 많이 관심을 받고 오르고 있는 섹터들 CS 때문에 더 좀 주목을 받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신 대표님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올곧게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성장 업종에 대한 부분과 확대되는 여건에서는 실적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이 적은 실적에서 얼마만큼의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고 향후에 글로벌이 이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로드맵으로 짜여 있을 때 그래요. 그렇다면 제일 큰 거는 저는 일단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UAM, 모빌리티 쪽보다는 로봇 섹터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산업용 로봇 아니면 협동 로봇. 지금 제가 얘기하는 로봇은요. 청소기 로봇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 커다란 기계를 움직이는 산업용 로봇, 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움직이는 로봇들. 공장 자율화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것은 CES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당선자도 지금 로봇 자율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공장 자동화 이런 쪽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젠슨 황의 입에서는 오히려 HBM이나 AI 칩에 대한 여건보다는 로봇과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여건들이 훨씬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로봇 섹터는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딱 2년 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때부터 3만 원서부터 올라오고 24만 원까지 갔거든요. 네. 그리고 1년을 쉰 거예요. 그리고 올해 초 딱 시작하자마자 지분 늘렸다. 지분 늘린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상한가도 바로 찍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오늘도 주가 안 밀렸습니다. 보합으로 끝났죠. 그리고 갭이라는 이 부분이 꽉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갭이 강하게 지지를 해줄 때는 여기가 스타트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로봇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산 로보틱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산그룹의 두산 로보틱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삼성그룹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SK그룹의 유일 로보틱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로보티즈나 로보스타의 LG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뉴로메카, 이거는 포스코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로봇 시장에 대한 부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애초에 로봇 시장은요, 중소기업으로 먼저 출발을 한 겁니다. 대기업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삼성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하는 걸 보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2족 보행, 4족 보행 할 수 있는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어요. 그래서 그걸 찍고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하나로는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해가지고 그거 성공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혁혁하게 나오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밀어갈 가능성이 높고, 로봇에 대한 투자 그리고 로봇에 대한 제도 정비 그리고 조직에 대한 개편 이런 것들이 작년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 단계 앞서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 개발을 위한 칩, 그러니까 다음 하드로서 제시하는 이런 것들 아까 염차님 말씀 주셨잖아요. 상당히 기대를 가져봐도 좋겠네요. 네, 연초부터 사실 연초에는 이런 성장 기대주들이 1월에 효과가 가장 큽니다. 로봇주들은 통상적으로 1월에 많이 움직여요. 실적은 없지만 올해를 이끌어갈 섹터인가라고 1월에 상당히 많이 겨루게 되거든요. 섹터별로. 네. 누가 주도 섹터가 될 것인지, 기대 섹터가 될 것인지. 근데 이번에 앞서서도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대기업과 연결된 로봇주들 중심으로 시장을 보셔야 되고요.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연말에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그에 대한 부분이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로봇주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 기대감이 다시 생긴 건 정말 삼성이 추가 인수했네? 정말 삼성 로보틱스 되는 건가? 라고 기대하다 보니까 대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다 상승을 하는 거고, 로봇주들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단에서는 사실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 내수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네. 내수 쪽은 앞서 말씀하신 크게 저는 로봇을 산업을 보면은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스마트 팩토리를 보고요. 한쪽은 휴머노이드 로봇, 가전 로봇 쪽으로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로봇주들 실적을 볼 수 있는 건, 크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건 사실은 산업용 로봇 쪽이에요. 규모 자체가 크니까. 사실 휴머노이드 우리 실생활에서 살 수 없잖아요, 바로. 그래봤자 청소기 정도 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실적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협동 로봇 쪽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 찍힐 수 있는 거고, 그와 관련된 대기업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올해는 유망하다라고 좀 보고요. 로봇 섹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은 오늘 장중으로 신고가를 다시 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다소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접근하시고, 로봇주들은 연초에 그냥 그간 고생하셨던 기존 주주분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일부는 전 차익 실현을 하고 갔고요. 추가적으로 로봇 섹터는 분명히 기조가 다르게 올해 한 해가 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산업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 지금 양자 이야기도 참 많이 해주세요. 양자에 대한 관심, 요즘에 구글 양자 칩을 시작으로 해서 상당히 시장에 지금 관심들이 끌고 있는데, 양자도 이번 CES에서 화두가 될 거다라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박 부장님, 양자도 근데 실적 면에서는 사실 국내에서 뭐가 양자 관련주냐?
냉정하게 짚으면 뭐가 있겠냐라고 시각도 있죠. 일부 오늘 보안 관련주가 움직이기도 했고요. 기존의 대장주 격에서 쉬고 있던 종목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2천억을 넘지가 않습니다. 많이 올라도 2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고 이틀 전에 쉴 때 호가를 봤거든요. 호가가 어떻습니까? 6주, 11주, 30주. 그게 쉴 때 못 삽니다. 내가 몇백만 원 정도 매수를 하려면은 쉴 때 들어가지를 못해요. 네. 그리고 매매를 붙일 때 팔고 싶을 때 만약 주가가 쉬어버린다? 그럼 매도 호가에 매수 호가에 또 호가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내가 감내 가능한 부분만 하자라고 전문가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결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의 아이온큐라든지 미국의 관련주들이 굉장히 예쁘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도 역시 아마 시장을 좀 보신 분들 아실 텐데 M7들이 최근에 며칠은 올리긴 했지만 그 전까지 쉬었잖아요. 네. 미국도 일부 차익성이 나오는 부분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미국도 지금 시장이 일부는 어제 로봇주, 주말 사이 로봇주 굉장히 130% 올라요. 갑자기 종목들이. 그러니까 꽤 민주주식들도 많이 올라가는 시장이기도 하고 그 시장과 우리 시장이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드리지만 CS가 이제 하루 이틀 안쪽에서 우리가 모멘텀이 임박해온 상황에서 그것들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지 혹은 나는 여기서 CS 끝났으니까 일단 팔아야겠다라는 분들이 많을지를 고민하고 여러분들 매매에 타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CS 모멘텀이 끝난 이후에 어떨까라는 현실적인 고민들도 그렇죠.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CS 때 확 타올랐다가 또 이렇게 내려앉지 않을까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은 풀리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CS 이야기 그만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와는 직접적인 주식시장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과 미국의 관계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 US 스틸에 대한 인수 문제, 결국에는 무산됐습니다. 자, 이게 뭐냐? 미일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신호인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제조 강국으로 부활하기 위한 어떤 신호탄이냐?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자국 우선주의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말 일본에서는 굉장히 열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진짜 열받았을 것 같아요. 정말 오랜 시간 사실 동맹이잖아요. 협상을 해왔었고 일본이 얼마만큼 공을 들였는데 네. 그 부분에서는 정말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될 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싹둑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똑같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실제적으로는 동맹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고 삼성전자는 정말 진짜 중국의 반도체 공장 그거를 운영도 못할 정도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은 동맹에 대한 균열 이거보다도 그냥 자국 우선주의, 자국 우위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바이든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마 1월 20일 날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면 또 틀어졌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금방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결국은 트럼프 얘기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자가 그냥 관세 올려놓으면 알아서 클 텐데 왜 그거를 팔고 있냐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주지는 않는 거다. 그리고 철강이라는 이 커다란 산업 부분을 일본한테 뺏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다 와 있는 그런 상황, TSMC에 와 있는 부분을 미국으로 불러들였잖아요. 어쨌든 돈 준다라고 얘기하고 불러들였거든요. 네. 물론 다 주지 않고 지금 깎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미국은 보호 무역주의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멀리 내다보면은 겁난다는 거죠. 일본한테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한테는 맞습니다. 어떤 칼을 휘두를까 이런 걱정을 냉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과 추가 관세를 무기로 해서 우리한테 얼만큼 그들이 원하는 리쇼어링 정책이든 혹은 IRA 크레딧을 깎든 혹은 이런 것들을 얼만큼 협상 카드로 이용할지를 우리는 지금 예측을 한 거잖아요. 예측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행정부가
우리 협상단과 어떻게 협상을 할지는 추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작년 11월에서 12월 사이 당선될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시장 잠깐 살펴보시면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하이닉스 9%좀 왜 그랬지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왜 이렇게 많이 올라 하신 분도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극도의 밸류에이션 하단까지 빠진 상황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만 들어오게 되면은 많이 오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은 막상 우리가 지금 시장 안에서 트럼프의 앞으로의 그 우리 협상의 구도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방보다는 상방. 그런데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실적 발표 시즌 이번 주에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2차전 종목들, 웬만한 그런 피해가 된 종목들이 지금 목표가 하향이 나오고 있어요. 근종과서 이게 저기 한번 매를 맞은 걸 또 때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실적 발표 전에 한번 하향이 나오고서 크게 음봉이 나올 때만 저기 순차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다 생각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USTL이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얼마나 뭐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상징적이라는 거죠. 마침 또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게 딱 그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네. 아마 이걸 딱 주시해서 때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저도 상당히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트럼프가 이미 뭐 지금 한 두어 달 정도가 지난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 사이에 트럼프 관련된 뭐 관세 정책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섹터별의 좀 흐름들이 상당히 조금은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저도 2차 전지 최근에 이제 오르는 것을 보고 최근에 오른다기보다 2거래일 정도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서 할 말이 지금 사실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앞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수급으로 어떤 반발 매수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너무 큰 어떤 우리가 기대도 가져서는 안 되고 그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태양광, 세탁기, 철강도 쿼터를 제한하면서 우리를 소위 말해서 관세 정책을 때렸었죠. 이게 그때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큰 혼란을 줬었고 전에 없었던 행동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권 2기 때 와서는 또 어떤 양상으로 갈까? 그러니까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직접적인 타격권 안에 들어가는 섹터들은 언제든지 그런 리스크를 잠복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2주 남았나요? 네, 트럼프 행정부 2기.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원론적인 부분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섹터마다 해당하는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있을 거고 실적이 있을 겁니다. 실적 대비해서 많이 빠진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는데 올라오는 폭이 좀 커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수준에서 계속 하는 종목들은 우하향돼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장에서 빠졌을 때 들어오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 차이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업종별로 봐야 되는데 1기 때는요. 제 기억에 철강은 그냥 박스로 움직였고요. 근데 신재생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좀 약간 지금과 다르게 뭐라 그럴까요? 신재생 기조가 글로벌하게 퍼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재생이 같이 그때처럼 트럼프 2기 출범을 같이 갈 수 있게 했을 때 역시 이것의 대답도 원론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테마성보다는 실적이 싼 종목들 그 종목들을 가지고 밑에서 트레이딩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점 일단 양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해까지. 네. 신 대표님 네. 양해 구하시겠습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더 그러면 접근해서 네. 본다면은요,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요. 쉽다? 네, 네. 어떤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업가 비즈니스맨으로 네. 이제 대통령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수익을 가져가느냐 이것만 차지면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내는 섹터에서는 야 니네들이 이만큼 수익 냈으니까 이만큼 사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은 관세 매기겠다. 그래서 네. 얼마만큼 미국에 도움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보호무역이고 미국 위주로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가 필요로 하는 부분의 섹터는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선 섹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방산 섹터도 여기에 맞아요. 바이오 섹터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은요,
트럼프가 아예 관심을 안 두는 거. 그 어쩔 수 없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라고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포비아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즉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원화로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수익은 달러로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네. 바로 엔터 아니면 K컬처 이런 쪽이에요. 뷰티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불편한 부분이 있죠. 지금 자동차가 아마 제일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도 기아도 움직이지 않았었던 네. 부분들이 여기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이외의 부분은 올라오는 그런 여건은 분명히 있어요. 물론 뭐 반도체나 아니면 IT 뭐 이런 쪽,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이게 반등이지 실질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반발 매수세에 의해서 반등하는 거지. 이런 쪽을 빼놓고 딱 움직이는 부분을 딱 보면은 거기에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저는 방산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또 전염병들 또 이렇게 또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바이오. 그리고 자동화 섹터와 로봇 섹터. 이거는 트럼프도 지금 함께 공통적으로 관심 두고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을 너무 두려워만 말고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옥석을 가려보는 노력들을 한번 해보신다면 새로운 관점들이 좀 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오늘 마지막 주제는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중국 서비스업 관련 지표가요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경기 늘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침체여서 우리 관심 밖에서 사라졌다가 작년 말부터 뜨문뜨문 중국 경기가 되살아난다. 뭔가 경기 부양책 나올 것 같다. 이런 기대감들로 계속해서 무럭무럭 관심권 안으로 또 다시 들어왔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뭐 예전보다는 사실은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보다는 지금은 미국의 영향을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는 우리 증시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은 이게 연초부터 이제 올해는 중국의 성장 촉진에 대한 부분,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진핑이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게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중국은 내수를 살릴 수밖에 없는 구간인 거거든요. 네. 중국은 내수를 계속해서 촉진시켜서 내부적인 부분의 성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섹터는 일부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작년 말 정도부터 작년 한 4분기 정도부터 중국 관련주들은 중국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함에 따라서 중국이 이제는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는 계속 미국의 장벽에 막히다 보니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시장을 좀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니 저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섹터 중에서는 뭐 여행 관련이나 뭐 엔터 섹터, 뭐는 소비재 쪽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부 수혜를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와 중국 증시의 동조화는 지금 어떻습니까? 별로 상관이 없습니까? 물론 일부 동조화는 있긴 있는데 네. 저희가 과거에 동조화를 통해서 봤었던 부분은 중국 증시가 10시 반에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존의 미국 장이 올랐다가 빠졌을 때 다시 우리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파생플레이 입장에서 중국 시장을 보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2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오르고 떨어지는 시간. 이것도 역시 중국 시장이 2시에 개장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런 상관관계가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오히려 각자 최근엔 우리가 증시가 빠진 이유가 뭐 중국과의 커플링, 디커플링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국내만의 리스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내의 뉴스 플로우로 좀 움직였다 보시는 게 제가 보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지금 동조화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동조화가 아니어서 우리만의 길을 가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역시 일단 이런 경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일까지는 일단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유안타 증권 네. 출신이니까 이제 저희는 대만이죠. 네, 대만 네. 중화권 증시니까 농담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화장품주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관심을 받는 섹터들 이제 좀 사정권 안에 들여다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까? 네, 저는 뭐 그게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 현재 중국에서 특별채 발행 3조 위안, 그게 600조 원입니다. 굉장히 큰. 이쪽은 한 번 하면은 진짜 대륙이에요. 정말 크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별 국채 발행 3조 위안 하고 있고요. 이거는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부분을 겨냥해서 재정 자극책을 쓴 겁니다. 재정 정책을 썼다라고 얘기하시면 딱 맞아요. 근데요, 인민은행에서는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해요. 이 완화적 통화 정책은 뭐냐면 지급 준비율 인하시키는 이 부분들로 네. 그래서 통화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중국 경기가 안 좋아요, 사실은. 지금 현재 뭐 PMI 그 서비스업 PMI이고요. 제조업 PMI를 집어넣으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은 제조업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서비스업 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돈을 풀고 돈을 푸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우리나라가 나쁠 리는 없어요. 네. 예, 유리한 그런 상황이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밀접도가 있느냐, 그리고 상관계수가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에는 예전에는 좀 상관계수가 있고 중국의 움직임에 동조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미국하고 넘어가죠. 지금 K-뷰티 있죠. 여기에 대한 매출도 중국 별로예요. 지금 미국으로 다 넘어갔어요. 미국과 일본에 대한 매출이 작년도 2조 원이 넘었거든요. 네. 미국에서 시장에서 1위예요. 그러면 중국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샤넬하고 랑콤 이것을 제쳤어요. 프랑스의 1등을 제쳐가지고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제친 부분의 기업들을 보면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면 중국하고 연결되는 것은 진짜 아모레 아니면은 LG생활건강 이쪽하고 연결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분야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고요. 계속적 부분의 그 뷰티 쪽 이쪽은 뭐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 쪽 이쪽으로 지금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아요. 다만 여기에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음식료 쪽 이쪽은 중국과에 대한 관계 이런 네.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이 차장님이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중국의 이 제수처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이 혜택을 지금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 여건에서는 실제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중국의 부양책적 측면이나 지금 지급 준비율에 대한 인하 이런 쪽이 분명히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줄 요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염 차장님. 네, 화장품 좀 조금 제가 네. 간단하게 좀 짧게 말씀을 말씀해 드리면 주십시오. 네. 중국 수혜주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섹터가 작년에 15조 원의 수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미국에서 1등, 그러니까 수입액 기준으로 미국에서 1등, 일본에서 1등을 했어요. 중국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탈중국을 먼저 한 기업이 먼저 오르는 이런 현상이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바닥을 찍고 반등을 올라오는데 여기서 점수를 주는 게 탈중국에 성공을 했다, 미국으로 진출을 했다라는 부분을 점수를 주기 시작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을 픽하실 때는 지금 현재는 미국 시장 그리고 이제 동남아라든지 글로벌 쪽에 대한 확장, 중국 쪽은 일단 배제하고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은 더 현명하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증시를 짓눌렀던 대내외 악재들 되짚어보죠. 탄핵 정국, 트럼프 리스크, 공환율, 반도체 업황 둔화, 뭐 여러 악재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수에 선 반영돼 있고 시장도 어느 정도 이런 악재들에 적응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튀어오를 반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경주만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